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요번에도 종목 하나를 좀 소개해 드려 볼까 하는데, 요번에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크게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좀 그 사회가, 문화가 좀 변화에 대한 구간에 들어서 있는 게 지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그 대면식 서비스 산업이 발달을 했었다면은 요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비대면 관련주들, 언택트 관련주들이 조금씩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들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소개해 드려 볼게 케어랩스라는 종목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어느 부분에서 일단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의사들도 혁신을 선택했다. 그래서 원격 진료를 찬성한다라는 이야기가 6월 4일 날짜 기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기 시작을 했는데, 기사를 좀 읽어보면은 병영계를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에서 비대면 진료, 즉 원격 의료에 조건부 찬성을 한다고 이제 4일날 밝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적극 찬성이 아니라 조건부 찬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원래 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지난 2000년도 때도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관계자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고객들에게만 좀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좀 여러 부분들을 좀 우려 섞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달갑지 않은 마음으로 진행을 했던 거였는데, 요번에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이런 문화가 자체가 좀 비대면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객들도 이제 하나둘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관계자들도 이제 좀 찬성하는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하는 게 이제 202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케어랩스라는 기업이 눈에 들어왔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케어랩스가 뭐 하는 기업인지를 좀 살펴보면은 사업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는 이제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해서 뭐 이제 디지털 마케팅, 미디어 플랫폼, IT 솔루션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운영하는 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굿닥이라던가 이제 바비톡 등이 있다라는 건데, 일단 뭐 이렇게 보면은 모르니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표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업 보석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 케어랩스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설명이 나와 있죠. 굿닥이라는 거는 모바일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병원, 약국, 뷰티 등 이제 의료 서비스를 손쉽게 검색해서 예약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뭐 바비톡이라는 것도 성형 문화 관련된 거, 메디잡이라는 것도 쭉 보면은 병원 쪽 관련 플랫폼, 뭐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케어랩스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대부분이 헬스케어 쪽, 이제 제약 의료 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쪽 시스템이 향후 좀 언택트 쪽으로 갈수록 이제 매출에 대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2020년도라는 건데, 그래서 일단 이런 관점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자, 일단 이게 지금 이 관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매출이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사실 요번에 실적을 보려면은 코로나 터진 시점 이후의 실적을 봐야 되니까 1분기 실적을 좀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번에 이제 분기보고서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쭉 내려보면 이제 관련 사업 매출 구조가 나오겠죠. 자,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케어랩스가 하고 있는 매출이 대부분이 이제 서비스 관련 쪽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헬스케어, 미디어, 솔루션, 마케팅, 네트워크 이렇게 있는데, 지난 2018년도, 19년도 때 매출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솔루션도 마찬가지, 마케팅도,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까지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하는 거는 요번에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더 늘어나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려면은 이제 2020년도 1분기 보고서와 같이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게, 전년도 1분기 보고서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올해 1분기 매출이 과연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지금 20년도 매출이고 이게 19년도 매출이에요. 1분기 매출인데, 비교를 해봤을 때 헬스케어 미디어 같은 경우 19년도 대비가 이제 이 정도였고 20년도 때 이제 성장을 했죠. 마찬가지로 솔루션도 성장을 했고 디지털 마케팅 또한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은 요번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물론 이 기존의 이 시장에 계속해서 커오던 것도 있었지만은 코로나 여파로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메디컬 기반이 아니라 뭐 이제 다른 이제 채팅 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제외를 하고 별개라는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어랩스라는 기업을 좀 살펴보면은, 자, 2018년도 때 신규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그 당시 이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공모가라는 거 말씀드렸죠. 공모가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아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요번에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무상증자가 진행된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정주가를 빼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주가를 제외해서 보면은 지금 실제로 그 공모가액이 2만원이 아니라 이제 이 가격보다 이제 무상증자가 적용된 가격이 되겠죠. 그게 이제 정확히는 만원 구간이 되는데, 이제 1대1 무상증자를 받았어요. 정확히 1대1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1대1 무상증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공모가가 가격이 만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고,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수정주가를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하면은, 시간 관계상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공모가 가격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듯이 매출액이 계속 성장을 한다. 매출액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2018년도 당시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공모가가 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만원 구간에 서 있고, 근데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평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일단 이번에 설명드리는 게 첫 번째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 요번에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면은 당연히 부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겠죠. 우려해야 될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케어랩스가 아까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공시를 좀 다시 한번 더 보여드려 보면은, 공시가 좀 봐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게, 이 전자공시라는 시스템이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 기록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지금 보면은 일단 무상증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좀 주식수를 늘려서 주가를 좀 싸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매수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죠, 흔히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을 좀 보면은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전환 청구권 행사, 신주 인수권 행사,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막 이제 신탁 계약,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이런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는, 이때 당시에 여기 넘어서 보면은 이 당시에 여기서 상당히 많은 주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에 대한 변화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좀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다음 영상에 이어서 좀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케어랩스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번 영상을 보고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케어랩스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다음 영상, 이 다음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할 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바로 또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